안녕하세요. 오늘은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에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를 검색했을 때 나온 화면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되겠지만 이게 문제에서 바로바로 써먹기는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문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 초반에 정리했던 노트예요. 근데 N형이랑 P형이랑 정말 헷갈렸는지 제가 틀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절대 헷갈리지 않는 암기 꿀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진성 반도체를 알았었죠. 진성 반도체는 아무것도 도핑을 하지 않은 순수한 반도체라고 했었어요. 불순물 반도체는 진성 반도체와 달리 어떤 물질을 도핑을 한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도핑이 된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N형으로 되는 거, P형 반도체로 되는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N형 반도체를 볼 거예요. 여기 사진은 실리콘의 결정격자를 2차원으로 나타낸 모양이죠. 그래서 실리콘은 최외곽전자가 4개예요. 근데 여기 가운데를 보면 최외곽전자가 5개인 오족 원소를 도핑을 시킨 거예요. 오족 원소의 대표인 인을 도핑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인 같은 경우는 최외곽전자가 5개라서 공유결합 4개를 하고 전자 하나가 남죠. 그래서 얘가 자유전자가 돼요. 이는 전자 하나가 남아서 다른 애들한테 전자를 나눠줘요. 그래서 얘를 도너라고 부릅니다. 도너라는 말을 한국어로 하면 주다, 기증하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인이 전자를 다른 애한테 준다라고 해서 얘를 도너라고 부릅니다. 인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잃으니까 양이온이 되어서 인을 양의 도너 이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전자 농도랑 전공 농도를 할 때 N0랑 P0라고 표현을 했죠. 이렇게 양의 도너 이온 농도도 문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ND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D는 도너의 D를 따와서 ND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리콘에 인을 도핑을 하면 얘가 N형 반도체가 되고 여기서 인은 양의 도너 이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대표적인 오족 원소를 보면 이인, 아세늄, 안티모니가 있어요. 이렇게 대표적인 오족 원소들은 암기를 꼭 해주고 있어야 해요. 다음은 P형 반도체를 볼게요.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리콘 대신에 이렇게 3족짜리 원소를 도핑을 시켰어요. 대표적인 3족 원소, 붕소를 도핑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붕소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공이 하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다른 애한테 전자를 빌려오려는 성향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억셉터라고 부릅니다. 억셉트를 한국어로 하면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붕소가 다른 애에게 전자를 받아들인다 라고 해서 얘를 억셉터라고 불러요. 얘는 전자를 받으니까 음이온을 띨 거고 그래서 음의 억셉터 이온이라고 합니다. 얘도 얘도 양의 도너 이온처럼 표현하는 문자가 있어요. 얘는 NA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억셉터의 A를 따와서 NA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실리콘에 붕소를 도핑을 시키면 P형 반도체가 되고 붕소는 음의 억셉터 이온이다 라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대표적인 3족 원소는 붕소, 알루미늄, 갈륨이 있어요. 이렇게 대표 원소들은 꼭 몇 개씩 알고 있어야 해요. N형과 P형을 봤으니까 3가지 기준으로 구별을 해볼 거예요. 다수반송자, 소수반송자,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전하로 구별을 해볼 건데 다수반송자, 소수반송자는 우리 전류반송자의 2가지 종류가 있었죠.
자유전자랑 전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다수고 뭐가 소수인지만 구별을 해주면 되고, 고정되어 있는 전원은 NA랑 ND 중에 어떤 게 더 큰지를 봐주면 돼요. 그러면 N형 반도체부터 볼게요. 실리콘에 인을 도핑을 한 걸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E는 최외곽전자가 5개였고 실리콘은 최외곽전자가 4개였어요. 그래서 인이 공유결합을 하고 전자가 남죠. 그래서 다수 반송자가 전자가 되고 소수 반송자는 전공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고정되어 있는 전하의 농도는 어떤 게 더 높냐, NA가 높을까, ND가 높을까를 봐줘야 하는데, 인 같은 경우는 전자를 다른 애에게 주죠. 그래서 기증한다, 기부한다 라고 해서 도너라고 쓰였어요. 그래서 E는 양의 도너 이온이다 해서 ND가 NA보다 더 커요. 이게 N형 반도체고, P형 반도체를 보면 실리콘에 3족 원소인 붕소를 도핑을 시켰다고 생각을 할게요. 붕소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3개죠. 그래서 전공이 더 많아요. 다수 반송자는 전공이 될 거고 소수 반송자는 전자가 되겠죠. 세 번째, 붕소는 다른 애에게 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해서 억셉터라고 했죠. 그래서 NA가 ND보다 큽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줄 줄 알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은 되게 쉽고 간단하지만 문제를 막 빨리 풀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것도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아까 저도 정리 노트에 잘못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암기를 했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형과 P형은 서로 반대가 되죠. 그래서 저는 P형 반도체를 기준으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수 반송자를 찾는 건 좀 쉽죠. P형 반도체에서 이 P가 전공이 양전하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형 반도체는 다수 반송자가 전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 소수 반송자는 전공이 아닌 전자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인데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NA에서 A가 있잖아요. 그리고 P라고 해서 아파라고 외웠어요. 사실 N형까지 해서 ND 아파라고 외웠었는데 아파만 외워도 괜찮겠죠? 그래서 P형 반도체는 NA가 ND보다 크다라고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외우다 보면 문제를 풀 때 한 3초 정도 아끼고 절대 실수할 일이 없어요. 이게 문제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농도의 숫자들이 나와요. 그때 NA가 뭔지, ND가 뭔지, N0가 뭔지, P0가 뭔지 이런 거를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하고 3족, 4족, 5족 원소에 뭐가 있는지 대표적인 원소들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